그 주변에 너무 이제 힘들다 보면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저도 사실 몇 번 듣긴 했었는데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 지금 삶이 힘드니까 좀 뭔가 삶을 끝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막상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좀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그럴 때 좀 이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고 극단적 선택을 막아주고 싶은데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구나. 어떤 일이 있었니? 그 주제만 건듭니다. 흔히 저한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너 죽지 말아라. 너는 살아야만 한다. 왜 죽으려고 하니? 그 말은 절대로 하지 않고요. 세상 누구도 너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네 옆에 있을 것이고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너를 이상하게 안 볼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의 곁에는 내가 있어. 네. 보통 근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꺼내면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딴 주제로 막 돌려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진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왜 그런 생각을 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그냥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맞아요. 저도 좀 굉장히 힘들 때 누군가 그냥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밥 안 먹었어? 밥 먹자. 이러면 그렇게 또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도망치고 싶죠. 도망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도 해봤냐면 나는 겁나고 도망가고 싶은데 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너랑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너 복에 겨워서 그래. 살아. 이렇게 아주 입단속을 먼저 시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더 움츠려들고 역시 세상의 사람들은 내 얘기 안 들어주는구나. 근데 이제 곽기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자조차도 엄청나게 긴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도 겁이 나는데 죽는 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그러면 나는 네가 자살 생각한다고 그래서 나쁘다고 안 볼 거야. 속에 있는 얘기나 들어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자.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딴 주제로 참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오히려 더 꺼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아까 그 지금 현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그들이 힘든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하자. 마음의 안정 찾고 얘기하자. 그런데 실제로 자살위기에 있는 분들이 생각해서 사망하는 데는 실제로 10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1시간 이내가 70% 이상이 넘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은 너가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얘기하자. 이분의 저녁은 누구도 담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나는 당신에게 힘이 될 거야.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 사실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깨가 되어줄게. 나한테 기대. 예. 참 이게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힘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이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교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굉장히 그 위험에 처하신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 실제 뭐 여기에서도 그런 현장에 계셨다거나 그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아니면 본인의 죽음 본인의 그러니까 죽을 뻔했던 경험 또는 뭐 화재 같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 또 얼마 전에도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을 경험해서 위기를 맞은 분들은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또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사망을 했거나 돌아가신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자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주변에 노출된 가족이라든지 소방, 의료, 경찰, 구급 쪽이 저에게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됩니다. 저에게는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 예전에 천안함 폭침이 있을 때 백령도에서 일이 있었고 그 당시 한주호 원사가 있었습니다. SSU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사람들이 있는데 내 새끼 왜 못 건져 오냐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탄을 했습니다. 사실 군대를 다녀보신 알겠지만 수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챔버 벨이라고 그래서 감압 상태에서 올라오고 휴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한주호 원사가 키운 특수 요원들이 들어가서 물속에서 있으니까 그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진해에 가면 그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유능한 베테랑 선배 사라졌는데 과연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도 우리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하셔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제 고등학생 하나가 자살로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과연 엄청난 재난이 있었는데 후폭풍으로 몰려올 엄청난 거에 대해서 왜 사회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야, 그 끔찍한 것을 다 경험했는데 제가 약해서 죽어버렸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망에 대해서도 많이 또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도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하고 경찰하고 소방 쪽을 하다 보면요. 특히 이제 요즘 제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가는 게 이태원에 했을 때도 소방하고 경찰이 제일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는 소방 쪽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힘들고 지치고 얼굴이 아주 노랗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소방 이직하고 싶지 않니? 때려치고 싶지 않지? 이렇게 해도 자기는 때려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방관의 프라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조직에 그 마이너스가 나긴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학생하고 얘기할 때 얘는 이제 득도의 경지에 이렇나 보다. 다 이 외상이라든지 제 경험 다 극복해서 그런 것 같더니 포기를 해버리니까 편한 거예요. 조직에 기대 안 한다는 겁니다. 윗선으로 얘기해봐야 뭐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국가안전망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가? 사실은 뭐 우리 곽현 선생님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사람 하나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위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국가와 사회를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국가와 문화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허용을 안 한답니다. 근데 자꾸 이 사람만 고쳐놔야 되고 이 사람한테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 힘들다고 하면 안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만이 우대받는 이런 사회에서 과연 개인 하나만 건드려 놓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요즘은 되게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게 되죠. 당신 지금까지 살아온 거 훌륭하고 나보다도 대단하시고 한국이라는 데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까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온전한 삶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저는 황송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 개인의 몫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시스템, 그리고 그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겪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런 시스템이 사회 전반적으로 꼭 구축이 돼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도 이제 또 전문가이시면서 또 그런 뭐 또 상담 활동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스스로도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예. 어떻게 뭐 나름대로 뭐 극복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예. 이제 궁금하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을 옆에서 또 돕는 역할을 하다 예. 보면 또 소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집사람이 저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이나 위기 쪽으로 한 거 혹시 당신이 잘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나 친인척 중에 자살로 잃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아직은 운이 좋아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적은 있습니다. 어느 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새벽 3시 정도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고민도 되고 그런데 거기서 한 발만 넘어가면 자살 생각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있는 집사람 깨웠어요. 여보, 나 힘들어. 나 죽고 싶은 생각 갖게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집사람은 놀라지도 않았어요. 힘들 수 있지. 대신에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것은 착하디 착한 내 남편 왜 괴롭혀? 그놈 나쁜 놈이네. 혼나야 돼. 그러면서 이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경찰청에서 오셨으니까 사실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찰청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동행이라든지 케어팀이라든지 프로파일러 쪽도 많이 강의를 하고 뭐 슈퍼비전도 하는데 실제 많은 경우 제가 가장 안쓰러운 것은 경찰 부서에서도 형사과에 계시는 분들은 대형 사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출동을 하게 되고 변사 사건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찰청에서 EAP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하고 경찰은 희한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서 흔들리면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경찰청에도 제안을 했던 것이 아웃소싱을 해서 아예 바깥에서 상담을 받게 하고 그분이 어떤 문제, 그다음에 어떤 소속인지도 묻지 말아라. 나는 철갑을 두른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힘들 수 있고 내가 어렵다고 그래도 우리 조직은 나를 수용할 것이고 지켜줄 거다.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저도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그 경찰관, 소방관 분들의 자살률이 일반 분들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높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그 일하는 환경도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는 경찰관이니까 난 소방관이니까 강하게 보여야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을 기회가 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좀 이분들이 툭 터놓고 편하게 이렇게 좀 심리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많이 구축은 했고 그 경찰 학교라든지 많이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위에 있는 지휘부에서 그게 이제 실제로는 비밀 보장도 되고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갔다 오면 내가 찍힐 것이고 약자로 보일 거라는 문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와 체질 개선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상담이라고 하는 섹터만 집어넣어서는 그 경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상담이 튕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경험한 분이 이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2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인데도 아직도 정말 그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 주변 분들이 야 이제는 잊을만 해 털어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트라우마 경험하고 계신 분들께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것이
상실이 있습니다. 상실 중에서도 우리는 사별, 죽음에 의한 상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각현 선생님도 얘기한 것이 이제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사망한 분이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요. 요즘 이번 학기에도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까 이제는 그만 슬퍼해라. 이제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기간과 슬퍼하는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아파하고 슬퍼해도 된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다는 거 인정만 해줘라. 근데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 옆에 지켜보는 분들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너 요까지만 슬퍼하고 그만 슬퍼해. 하늘에 간 네 남편도 너 열심히 살길 원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나는 아직 내 남편 보낼 시간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초등 조치가 미약했던 것은 나는 아직 내 딸과 내 친구를 하늘나라로 보낼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일주일 정해놓고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족들이 어제부터 다시 헌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거는 사별로 인한 애도나 이거를 정말 모르는 분들이 일처리를 했다. 내가 떠내보고 싶은 방식으로 어찌 보면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 죽기 전까지 못 잊는다고 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채취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떠나가냐고 하면서 가슴을 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하는 건 슬퍼하세요. 괜찮습니다. 울으셔도 되고요. 그 사람 욕해도 되고요. 대신에 나는 당신이 슬퍼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릴게요.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힘든 분들 옆에 있어서 위로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힘들어해서 위로를 하기보다도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내가 힘이 들어서 그만해 입안하면 됐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위로와 치유를 상대방과 이렇게 공감을 나눌 때는 그 사람의 생각을 우선해라.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하다면 어깨도 내어줘라. 이런 말씀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어찌 들어요. 보면 저한테는 되게 그 기억에 남는 케이스인데요. 그 여자 두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서울에 사는 분도 아니고요. 경기도 시골에서 왔습니다. 난 처음에 언니하고 동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를 모시고 온 분은 옆집 잘 모르는 이웃 주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저런 걸로 돌아가셨는데 왠지 모르게 장례식도 3일장을 안 하고 이틀 정도 하고 뭔가 유가족들이 두런두런하고 이상하다는 낌새를 그분이 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남편을 떠나보낸 이분들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옆집에 있는 분이 그리 친하지는 않았는데 누구 엄마 나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을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아니요 나는 커피 먹을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자기의 남편을 잃었는데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 그 사람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쓰레기 봉지를 버리러 내려오다가 그분을 보고서는 나랑 커피 한 잔 할래요. 근데 그것이 남편이 잃고 6개월 만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얘기를 쭉 해보니까 사실 우리 애 아빠가 이렇게 죽었어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TV를 봤는데 어느 대학에 교수 있더라. 그분한테 가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들어오셨고 그러면 언니는 바깥에 기다리실래요? 그랬더니 제 언니 아니에요. 옆집 이웃 주민이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저와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상담 못해도 괜찮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텨주고 이야기만 들어줘도 그분들은 힘을 얻고 살아온다는 걸 철저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얘기할 때 상담은 기술이나 테크닉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따뜻함과 애정만 있으면 그분들은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들으려고 와주신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해준 여러분들이 또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얻은 게 많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오늘이 16일인데 남은 한 해 잘 정리하시면 또 다른 2023년이 올 거고 저 스스로도 여기 많은 분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